오순영 씨죠. 당신 남편이 우리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이름이 들려오자 할머니, 이건 사기일지도 몰라요. 다시 잘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채은은 당황한 순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오래된 캠핑장. 이곳엔 무전기 하나로 세상과 단절된 할머니 오순영이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산에서 실종된 뒤로 혼자 지내왔죠. 조용한 산속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음성. 과연 이 음성은 왜 들리는 걸까요? 구독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외곽 산자락이 깊게 둘러싼 작은 캠핑장에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 위로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텐트 사이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면서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는데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자 그 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오순영은 관리동 앞 평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캠핑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66살,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 혹시 모를 손님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지만 사실 그녀가 기다리는 건 손님만은 아니었어요. 관리동 창가에는 낡은 무전기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만 전원 램프는 여전히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테나는 조금 휘어져 있었고 볼륨 다이얼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죠. 순영은 그 무전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켜두었는데 남편이 산에서 구조대 일을 할 때 쓰던 바로 그 무전기였거든요. 10년 전 남편은 겨울산에서 실종되었어요. 조난자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눈사태를 만났다고 했는데 구조대가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깊이 쌓여서 봄이 와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죠. 사람들은 순영에게 포기하라고, 장례를 치르라고, 이제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되물었어요.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그때부터 순영은 매일 무전기를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무전기로 연락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혹시 모를 신호를 놓칠까봐 밤에도 무전기를 끄지 않았어요. 가끔 씩씩거리는 잡음이나 멀리서 누군가 말하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영은 귀를 기울였는데 혹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캠핑장은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어요. 젊은 시절 둘은 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고 텐트를 치고 별을 보며 밤을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구조대 일을 했고 순영은 이 캠핑장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산의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싶었죠. 자연 속에서 쉬어가라고 둘은 손님들을 맞이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라진 뒤 캠핑장은 점점 한산해졌어요. 순영 혼자서는 관리하기 벅찼고 손님들도 차츰 줄어들어서 요즘엔 주말에도 텐트가 서너 개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영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믿음만으로 그녀는 매일을 견뎠어요. 오전 9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하늘은 잔뜩 흐렸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순영은 평상에서 일어나 관리동 안으로 들어가 창문 너머로 캠핑장 입구를 바라봤는데
비에 젖은 자갈길이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소형차 한 대가 천천히 캠핑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번호판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외로움이 조금 물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차가 관리동 앞에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윤채은이었어요. 32살 시내은행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이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고 검은색 우비를 입고 한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혼자 계셨어요? 채은이 환하게 웃으며 관리동으로 다가왔는데 목소리가 밝았어요. 순영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그러려니 해. 그래도 내가 오면 집 같아. 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은은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엔 혼자 조용히 쉬러 온다고 했는데 회사 일이 힘들다고 자연 속에서 머리를 비우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한두 번 오더니 이제는 거의 매주 와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일요일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텐트를 치고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채은은 처음부터 순영에게 특별했는데 다른 손님들처럼 시끄럽지 않았고 캠핑장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영에게 관심을 보여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고 식사는 잘하고 있냐고 챙겼죠. 순영은 오랜만에 이 따뜻한 마음이 딸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로 딸이 있었다면 채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은은 관리동 안으로 들어와 종이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봉투에서 고소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시내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걸 또 사왔어? 순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미안함이 묻어나지만 그때마다 채은은 올 때마다 빵이나 과일이나 반찬이나 커피를 사왔거든요. 순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채은은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항상 얻어만 먹는데요, 뭐. 채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며 고마운 마음에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함께 커피를 내렸어요. 순영이 드립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채은은 컵을 꺼내고 원두를 갈았는데 관리동 안에 커피 향이 가득 퍼지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채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이런 날엔 손님이 안 와. 그래도 내가 왔으니 다행이야. 저야말로 다행이죠.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채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영은 채은의 표정을 힐끗 봤는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지만 순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채은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채은은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손볼 곳을 찾았는데 전기선이 헐거워진 곳을 테이프로 감았고 빗물에 막힌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순영은 말리지 않았어요. 채은이 그러고 싶어 하는 걸 알았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채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영은 장작을 피워 저녁을 준비했어요. 감자와 양파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고 김치전을 부쳤는데 채은은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둘은 관리동 평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새어나왔고 산 능선이 검게 실루엣을 그렸으며 그 위로 노을이 번졌어요.
순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해지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하늘을 참 좋아했는데 순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채은은 젓가락을 멈추고 순영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요? 응, 산에서 일하다가 그날 그냥 돌아오질 못했지. 순영은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1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채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영은 채은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이곳에 오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했거든요. 채은은 순영의 슬픔을 이해했고 순영은 채은의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위로였고 그래서 이 캠핑장은 단순히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곳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순영은 관리동 안으로 들어가 담요를 꺼냈고 채은은 텐트로 돌아가기 전 창가에 무전기를 힐끗 봤어요. 여전히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채은은 그 무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영이 얼마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 봐요. 그래, 푹 쉬어. 채은이 관리동을 나서자 순영은 창가에 앉아 채은의 뒷모습을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텐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영은 다시 무전기를 보고 손을 뻗어 안테나를 쓰다듬었죠.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전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영은 괜찮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대답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만으로 그녀는 오늘도 하루를 견뎠습니다. 새벽 5시 빗소리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고 빗방울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순영은 몸을 일으켜 관리동 안을 둘러봤는데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산 능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몸을 일으켰어요.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루틴이었는데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드립포트에서 뜨거운 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가 관리동 안을 채웠고 커피 향이 퍼지면서 순영의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순영은 창가로 걸어가 무전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의 볼륨을 조금 높였는데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죠. 혹시 모를 신호를 놓칠까봐 그녀는 무전기를 확인했거든요. 지직 잡음이 들렸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당연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호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영 씨 들리십니까? 순영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방금 들린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들린 걸까요? 순영은 숨을 참고 무전기를 응시했어요. 지직. 다시 잡음만 들렸습니다. 순영은 무전기에 바짝 다가가 귀를 가까이 대고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고 약한 목소리였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손이 무전기를 꽉 잡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지직 대답은 없었어요. 잡음만 계속되었습니다.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착각이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환청을 들은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무전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송금하세요. 빨리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 톤이 약간 달랐거든요. 순영은 다시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대며 손이 더 세게 떨렸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나야. 순영이야. 어디 있어? 순영이 다급하게 말하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무전기는 다시 조용해졌고 지직거리는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순영은 무전기를 흔들어 보고 안테나를 만져보고 채널을 돌려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순영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는데 기쁨과 불안이 뒤섞였죠. 정말 남편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파 혼선이었을까요? 하지만 순영 씨라는 말, 그건 분명 자신을 부른 것 같았어요. 송금하세요라는 말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순영은 머리가 복잡해지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남편이 돈이 필요한 걸까요? 어디 다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남편을 가둬둔 걸까요? 순영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손끝이 저렸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봤는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산 아래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채은은 아직 텐트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순영은 혼자 무전기 앞에 앉아 계속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순영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채은의 텐트가 보였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채은의 텐트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곧 채은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채은이 텐트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은 뒤 관리동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에는 빈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네요. 채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순영의 표정을 보자 웃음이 사라졌어요. 순영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채은이 다급히 물었어요. 순영은 채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채은아, 새벽에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고 채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전기요? 무슨 소리가 났는데요? 목소리가 들렸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송금하라는 말. 채은은 순영을 부축해 관리동 안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영은 새벽에 들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순영 씨 들리십니까? 라는 말과 송금하세요. 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채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100%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채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예요. 가족이나 아는 사람 목소리 흉내내서 돈 뜯어내는 거죠. 은행에서 매일 이런 거 처리하는데
진짜 악질이에요. 채은의 말에 순영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확신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남편 같았어. 분명 들렸어. 순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는데 채은은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고 대신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초록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채은은 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순영의 차가운 손이 순영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채은의 가슴이 아팠죠. 할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혹시 또 무전기에서 소리 나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특히 돈 보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채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데 채은아, 만약 정말 남편이면 어떡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납치나 감금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더 위험해요. 채은의 말에 순영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완전히 그쳤는데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공기는 조금 더 맑아졌어요. 채은은 캠핑장을 돌아보며 텐트들을 점검했고 순영은 관리동에서 무전기를 지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순영은 저녁을 준비했지만 입맛이 없었고 채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할머니,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채은이 말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 텐트에서 쉬어. 난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혼자 두면 걱정돼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채은의 목소리가 단호했는데 순영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채은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채은은 관리동 소파에 누웠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전기를 침대 옆에 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잡음만 들렸습니다. 한밤중 순영은 무전기를 껴안고 누웠어요. 혹시 또 목소리가 들릴까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채은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지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순영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창가에 앉아 무전기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무전기를 비췄는데 순영은 손을 뻗어 안테나를 쓰다듬으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맞아요? 제발 대답해줘요. 대답은 없었어요. 무전기는 조용했고 순영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순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더욱 충혈되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소파에서 채은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은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어요. 채은이 일어나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밤새 주무셨어요? 채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채은은 순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몸 상하세요. 조금이라도 주무셔야죠. 잠이 오겠니? 남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 순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고 채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순영은 무전기의 볼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대로 올려져 있었고 채널도 어제와 같은 채널이었죠. 지직 평소처럼 잡음만 들렸어요. 순영은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고 채은은
물을 끓여 차를 만들어 순영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좀 진정하시고.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위험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영의 손이 멈췄고 차 잔이 흔들려서 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순영은 신경 쓰지 않고 무전기를 움켜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채은도 깜짝 놀라 무전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쉰 듯한 톤이었는데 10년 전 산에서 실종되기 전 순영이 매일 아침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말해줘. 내가 갈게. 순영이 무전기에 대고 말하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무전기는 다시 조용해졌고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순영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무전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은은 순영 옆에 앉아 등을 쓸어내리며 쓰다듬어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둘은 말없이 무전기를 바라봤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순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채은을 봤고 채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신호음이 섞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좀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오순영 씨, 남편이 우리와 있습니다. 순영의 손에서 무전기가 떨어졌어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에서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왔고 순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채은은 재빨리 순영을 붙잡았어요. 순영의 몸이 휘청거렸거든요. 채은이 순영의 어깨를 꽉 잡고 지탱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영은 채은의 팔에 의지한 채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어. 그 사람 목소리야. 틀림없어. 순영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채은은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를 주워들어 귀에 대고 들어봤지만 이미 잡음만 남아 있었어요. 채은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순영의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채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사기일지도 몰라요. 다시 잘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채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순영은 고개를 격하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알아. 그 목소리 분명히 남편이었어.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내가 모를 리 없어. 순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채은은 입술을 깨물며 뭐라고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영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깨뜨리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처음 목소리는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목소리는 남편이 우리와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납치범이나 사기꾼이 하는 말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라고요. 채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영은 채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첫 번째 목소리는 남편이고 두 번째는 남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채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요즘은 AI로 목소리를 만들 수도 있고 녹음을 편집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완전히 속이려고 일부러 남편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채은의 말에 순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AI, 녹음 편집? 순영은 그런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떡해? 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채은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정말 할아버지가 납치됐다면 경찰이 구해야죠. 할머니가 혼자 돈 보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채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안 돼. 혹시라도 남편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화내면? 순영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흘러나왔어요. 채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요. 저 사람들은 돈 받고도 할아버지를 해치려 할 거예요. 사기꾼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래도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순영이 채은을 봤는데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채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 하지만 누군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두려움. 우리와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남편을 데리고 있는 걸까요? 왜 무전기로 연락하는 걸까요? 돈을 요구하려는 걸까요? 순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더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제도 이상한 차가 산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순영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 쪽을 계속 신경 쓰며 바라봤습니다. 순영은 바닥에 놓인 무전기를 주워들었어요.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습니다. 순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채은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할머니, 오늘은 일단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시내 나가요. 은행에도 가보고 경찰서에도 들러서 상담받아봐요. 할머니 혼자 결정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같이 있을게요. 채은이가 단호하게 말하자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은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채은아. 내가 아니면 난 어떡할 뻔했어. 괜찮아요. 혹여라도 오늘 주무실 때 무전이 오면 절대 혼자 대답하지 마시고 녹음해 두세요. 내일 경찰한테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채은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어요. 순영은 채은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둘은 각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순영은 무전기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순영은 무전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내일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무전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영은 내일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순영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무전기에서 들린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애써 희망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침대 옆에 놓인 무전기를 바라보면서 순영은 수없이 뒤척였고 눈을 감아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쯤 순영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관리동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무전기 앞에 앉아 전원을 켜니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떨며 볼륨을 천천히 높였습니다.
지직 지지직 잡음만 들렸어요. 순영은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어제처럼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진 분명히 들렸는데. 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테나를 만져봤어요. 혹시 고장이 난 건 아닐까 싶어서 무전기를 들어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잡음만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파에서 채은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채은이 일어나 앉더니 눈을 비비며 순영을 봤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또 못 주무셨네요. 잠이 안 와서 무전기 좀 확인하고 있었어. 순영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채은은 순영 옆으로 다가와 무전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응, 아무것도. 어제는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잡음만 나. 순영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채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내에 같이 가요. 은행도 들르고 경찰서도 바로 옆이에요. 이 무전기 신호건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순영은 망설였어요. 캠핑장을 비우는 게 불안했거든요. 혹시 또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면 어떡하죠? 하지만 채은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대로 혼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좋아. 그럼 오늘 같이 내려가자. 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채은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둘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채은은 순영에게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했고 순영은 무전기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 당연하죠. 경찰한테 보여줘야 할 수도 있어요. 채은의 대답에 순영은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남편의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오전 9시쯤 둘은 관리동을 나서려고 했는데 순영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캠핑장이 안개에 쌓여 희미하게 보였어요. 텐트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채은을 따라 차로 향했어요. 채은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캠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채은은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순영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순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채은아, 잠깐만 차 세워봐. 왜요? 저기 뭔가 있어. 순영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채은은 차를 천천히 세우고 순영이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도로 옆 풀숲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가 보여요? 잘 모르겠어. 내려가서 확인해 볼래? 순영이 차 문을 열려고 하자 채은이 말렸어요.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채은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작은 금속 조각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채은은 그걸 주워들었는데 낡은 구조대 배지였습니다. 표면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산악구조대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채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은은 배지를 들고 차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거 순영은 배지를 보자마자 손을 떨며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남편 거야. 이 배지 남편이 항상 달고 다니던 거야.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확실해요? 확실해. 이 스크래치 봐. 여기 이 부분. 남편이 바위에 부딪혀서 생긴 자국이야. 내가 기억해.
순영이 배지를 쓰다듬었어요. 채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채은은 배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근데 이상한 게 10년이나 지났는데 배지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흙도 별로 안 묻었고 녹도 거의 없어요. 순영은 배지를 다시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깨끗하긴 하네. 채은은 풀숲 쪽을 다시 봤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여기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발견하게 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기꾼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10년 전 물건이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을 리 없어요. 비도 오고 눈도 왔을 텐데. 채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순영은 배지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남편 물건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를 완전히 믿게 만들려고. 채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동시에 돌아봤어요. 멀리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은은 순영을 재빨리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할머니, 빨리 타세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뒤에서 SUV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채은은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 차 어제 캠핑장 근처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본 것 같긴 해. 순영이 불안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채은은 속도를 조금 높였지만 뒷차도 똑같이 속도를 높이며 따라왔어요. 이거 왜 이래요? 완전히 우릴 따라오는 것 같은데. 채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순영은 배지를 꽉 쥐고 뒤를 계속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뒷차가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채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를 천천히 세웠어요. 사라졌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사람들 눈에 띄기 싫었나 봐요. 마을 들어가면 목격자 생기니까. 채은의 말에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채은아,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 저 차도 그렇고 이 배지도 그렇고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 좀 진정하고 내일 다시 가면 안 될까? 채은은 순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놀라셨죠? 배지도 발견하고 저 차한테 쫓기기까지 하셨으니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가요. 채은이 순영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시간 내줬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천천히 가도 돼요.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제대로 준비해서 가요. 채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차는 다시 방향을 틀어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배지를 꼭 쥐고 있는 순영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창밖으로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지만 순영의 마음속 안개는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지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정말 사기꾼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채은은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혹시 또 SUV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뒤에는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다시 올라가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안개는 거의 걷혔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편하네. 오늘 천천히 쉬시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채은이 순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둘은 관리동으로 들어갔어요. 순영은 식탁 위에 있는 배지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 진실을 알고 싶은 절박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 일단 쉬세요. 점심 준비는 제가 할게요. 고마워, 채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오늘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은은 순영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내일 시내 가서 모든 걸 확인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캠핑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의 고요함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영은 창가에 앉아 뱃지를 계속 바라봤고 채은은 점심 준비를 하며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창문 밖에서는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어요. 오순영은 식탁에 앉아 배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손에서 배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달고 다니던 그 배지 10년 만에 다시 손에 쥐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전에 산길에서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채은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생강차였는데 순영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채은은 차를 들고 식탁으로 와서 순영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지만 눈은 여전히 배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그 배지 생각하고 계세요? 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은을 봤습니다. 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왜 하필 오늘 그 길에 있었을까?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은은 순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배지가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순영은 배지를 다시 들어 자세히 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 흙도 별로 안 묻었고 녹도 없어. 마치 어제 떨어뜨린 것처럼. 채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발견하게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편 물건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야? 채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를 완전히 믿게 만들려고 배지까지 준비한 거죠. 무전기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건지. 남편 물건까지 이용하다니. 채은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내 가면 은행도 같이 들러요. 혹시 누가 송금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채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전기를 꺼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 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순영은 전원을 켜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채은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시내 가면 은행에서 계좌 기록이랑 최근에 누가 할머니 계좌로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 송금 내역이
이상한 게 있는지, 비밀번호가 노출된 적이 있는지도 다 확인할 거예요. 이상 거래가 있다면 은행에서 경찰이랑 바로 연결도 해주니까요. 그래. 그 목소리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목소리였어. 근데 채은아, 이상한 건 그 단어예요. 왜 하필 송금일까? 순영이 물었어요. 채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 사람들의 목적이니까요. 할머니한테 돈을 보내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단어를 넣은 거예요. 순영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돈에 관련된 걸 잘못 눌렀나? 그때 무전기에서 짧은 소리가 났어요. 지직 확인 송금 진행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은 입을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었지? 분명히 송금이란 말이 들렸어. 채은이 손전등을 켜 무전기를 비추었습니다. 표시등이 깜빡이며 전파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잡음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송금이란 말을 섞어보낸 것 같아요. 순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릴 보고 있다는 뜻이야? 확실하진 않지만 할머니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닐까요? 요즘은 이름이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이런 일이 생겨요. 순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 같은 노인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채은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할머니가 외롭고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순영은 배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근데 이 배지는 진짜야. 남편 거 맞아. 이 스크래치, 이 자국. 다 기억해. 채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진짜 할아버지 배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이상해요. 누군가 일부러 놓은 거예요. 그럼 10년 전 사고 때 이걸 주워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할머니를 속이려고 다시 꺼낸 거죠. 채은의 말에 순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구나.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은 무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였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채은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내일 같이 시내 가서 모든 걸 정리해요. 은행에서 계좌 확인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네,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채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차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는 누군가 이어폰을 낀 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응 왔다. 내일 아침이면 송금하게 될 거야. 낮게 웃는 목소리와 함께 차 불빛이 꺼졌어요. 캠핑장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채은은 소파에 누웠고 순영은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기 어려웠어요. 순영은 배지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누웠는데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배지를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거기 있었던 거야? 순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전기도 조용했어요. 순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산길에서 배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SUV가 따라왔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무전기에서 들린 송금 진행이라는 말. 채은도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순영이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됐거든요. 내일 시내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할아버지가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채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사기야.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2시쯤 순영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순영은 무전기를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지. 순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지직, 내일, 은행. 순영은 깜짝 놀라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하지만 이내 잡음만 들렸어요. 순영은 한숨을 쉬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서 채은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또 들리셨어요? 응. 은행이라는 말이 들렸어. 할머니, 그거 할머니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은행 가게 만들려고. 채은이 다가와 순영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순영이 채은을 봤어요. 채은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경찰이 찾아줄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돈 보내는 건 위험해요. 내일 같이 가면 모든 게 확인될 거예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자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네, 푹 쉬세요. 채은도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고 채은은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캠핑장 밖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순영은 눈을 뜨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채은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조금. 너는? 저도 좀 잤어요. 둘은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시내에 가는 날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에요. 순영은 배지를 가방에 넣고 무전기도 함께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둘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채은은 순영에게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했고 순영은 작은 가방 안에 낡은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남편의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채은아, 좀 더 있다가 출발하자. 은행도 9시에 열잖아. 네, 그럼 천천히 준비해요. 둘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가자. 둘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관리동을 나섰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채은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캠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엔 먹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채은은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순영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순영은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해서요. 배지와 무전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거든요. 가방 속에는 그 배지와 무전기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순영은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을게요. 은행 들르고 경찰서도 바로 옆이에요. 채은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니니? 순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가면 더 안전하죠. 채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지검 수사과라는 발신 표시가 떠 있었어요. 순영이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순영 씨 맞으시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바로 금액을 보호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낯선 남자의 딱딱한 목소리 들렸대. 마치 정말 검찰에서 온 것처럼 들렸어요. 순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안에 송금이 이루어져야 계좌가 보호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어요. 순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채은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그거 끊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전화 안 해요. 채은이 소리쳤습니다. 순영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어. 순영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그런 수법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에도 노인분들 정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협박했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채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채은은 진정시키듯 말했어요. 은행 가면 그 전화가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송금 기록이랑 계좌 접근 기록 다 볼 수 있고 이상 거래면 바로 정지시켜줘요. 그래, 빨리 가자. 순영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어제 무전기에서 들린 송금 진행이라는 말, 그리고 방금 전 검찰을 사칭한 전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이 시내에 다다르기 전에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낡은 SUV 한 대가 있었습니다. 채은은 백미러를 보고 찜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차 어제 캠핑장 근처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본 것 같긴 해. 순영이 불안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SUV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어제처럼요. 채은은 긴장하며 속도를 조금 높였지만 뒷차도 똑같이 속도를 맞췄습니다. 완전히 우릴 따라오고 있어요. 채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채은은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SUV도 멈췄어요. 채은은 백미러로 뒷차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자 SUV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시내까지만 가면 괜찮겠지, 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채은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이제 진짜 확인할 시간이에요. 차는 천천히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순영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방금 전 전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라는 말이요. 채은아, 정말 내 계좌가 이상한 거 아닐까? 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 알아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협박이었을 거예요. 돈 보내게 만들려고요. 채은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은행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순영은 가방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채은이 순영의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행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영은 잠시 멈춰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확인될 거였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남편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SUV는 다시 나타나 은행 맞은편 골목에 주차했어요. 차 안에서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갔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낮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영과 채은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은은 순영을 의자에 앉히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직원한테 상황 설명할게요. 채은이 창구로 다가가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이분 계좌에서 혹시 최근 로그인 기록이나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고 있었어요. 노인이 혼자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니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저녁 외부에서 이체 시도가 있었네요.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괜찮은 건가요? 순영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전화로 송금하라고 한 적은 없으셨죠? 내 전화는 받았는데 송금은 안 했어요. 그때 순영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은행 보안센터였어요. 순영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채은이 재빨리 달려와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받지 마세요. 또 사기 전화예요. 하지만 순영은 이미 전화를 받은 뒤였어요. 여보세요? 오순영 고객님, 지금 고객님의 계좌에 불법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현금으로 인출 후 보안 요원에게 전달하셔야 계좌 보호가 가능합니다.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채은이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영은 이미 전화 속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창구로 가세요. 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요원에게 현금을 주세요. 남자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순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은행에서 전화한 건가요? 아니면 또 사기꾼인가요? 순영은 채은을 봤습니다. 채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끊으세요.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해요. 하지만 순영은 망설였어요. 만약 진짜라면 내 돈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때 창구 옆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순영 씨 되시죠? 제가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명찰까지 달고 있었어요. 순영은 전화를 끊고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우니 밖으로 잠깐 나가시죠. 계좌 문제가 심각해서요. 순영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채은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저희 내부 보안팀입니다. 절차상 확인 중입니다. 남자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눈빛이 매서웠어요. 채은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할머니, 그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순영은 멈칫했지만 남자가 손짓하며 다급히 말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계좌가 잠깐이라도 정지되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빨리 나가셔야 해요. 남자가 순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채은이 앞을 막아섰어요. 그런 절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게요. 비켜요. 방해하지 마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분명 사기예요. 할머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순간 남자가 채은을 밀치며 지나가려 했어요. 채은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팔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채은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감싸 쥐었어요. 순영이 깜짝 놀라 달려와 채은을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밀치면 어떡해요? 순영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직원이 급히 전화로 외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보이스피싱 현행범이에요. 남자가 도망치려는 순간 순찰하던 경찰이 들어와 그를 붙잡았어요. 남자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는 채은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순영은 손을 떨며 채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다쳤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 긁혔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만 무사하시면 돼요. 채은이 아픈 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순영은 채은을 꼭 안았어요.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 그 돈 다 줬을 거야. 정말 고마워, 채은아.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에는 순찰차의 파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기범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위험하셨어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 네, 다행히 옆에 이 친구가 있어서요. 순영이 채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고객님 계좌 확인해 봤는데 어제 저녁 외부에서 이체 시도가 있었네요.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전화들은 전부 사기였어요. 검찰이나 은행에서 절대 그런 식으로 연락 안 합니다. 순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 돈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바꾸시고 추가 보안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영은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채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요. 저 사람들 다 잡혔어요. 경찰이 다가와 조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순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무전기 신호부터 배지 발견까지 그리고 오늘 받은 전화들까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하셨어요. 요즘 이런 조직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무전기까지 이용한 건 처음 보는 수법이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배지는 증거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10년 전 사고 기록이랑 대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 신호도 분석해 볼게요.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영은 가방에서 배지와 무전기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놓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을 나올 때는 이미 정오가 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영과 채은은 차로 걸어갔습니다. 채은은 팔을 감싸고 있었고 순영은 채은을 부축했어요. 채은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은 차에 올라탔어요. 채은이 시동을 걸려는데 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채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은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네. 순영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시내를 빠져나가 다시 산길로 향했습니다. 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은 정말 보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예요.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SUV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순영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채은은 팔을 감싸 쥐고 있었고 순영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내의 소음이 멀어지고 조용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채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직 믿기지가 않아. 진짜 사기였구나. 순영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채은은 잠시 운전에 집중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제가 옆에 없었다면. 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너 덕분에 살았어, 채은아. 창밖으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어요.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간간히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채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경찰한테 배지랑 무전기 다 넘겨주셨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 좀 허전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거든. 근데 동시에 후련하기도 해. 이제 진짜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채은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마음속에 항상 계실 거예요. 물건이 없어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지. 순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어요. 캠핑장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채은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에서 사기범에게 밀렸을 때의 충격,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을 때의 안도감. 순영은 남편을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날 남편이 산으로 올라가던 모습,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혼자 남겨진 시간들. 외로웠지만 캠핑장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할머니, 저기 휴게소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채은이 물었습니다. 그래, 좀 쉬자. 너도 피곤하겠다. 차는 작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서 박 벤치에 앉았어요. 산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네요. 채은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캠핑장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채은이 물었어요. 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푹 자고 싶어. 그리고 텃밭도 좀 돌봐야지. 며칠 비웠으니까 풀이 많이 자랐을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좀 더 만나볼까 해. 혼자만 있지 말고.
순영의 말에 채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분들도 자주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캠핑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산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다 왔네요. 채은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여기가 제일 편해.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캠핑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순영이네 캠핑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차가 천천히 들어가 관리동 앞에 섰습니다. 엔진을 끄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착했어요, 할머니. 그래. 드디어 돌아왔네. 순영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산 공기가 상쾌했어요. 며칠 만에 맡는 냄새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채은도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어요. 관리동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순영은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집이 제일 좋네. 순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채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차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잠시 후 채은이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캠핑장이 보였어요. 텐트 자리들은 비어 있었고 텃밭에는 풀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리해야겠어. 순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더 있을 수 있어요. 채은의 말에 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도 일이 있잖아. 이제 돌아가야지. 괜찮아요. 회사에 휴가 냈어요. 며칠 더 있다가 갈게요. 채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마워, 채은아.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또 그러시면 저도 울어요. 채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어요. 순영은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비웠지만 식물들은 건강했습니다. 채은도 따라 나와 함께 텃밭을 봤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치? 남편이랑 같이 가꾸던 곳이야. 이제는 내가 혼자 돌보고 있지만 순영이 상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줄래? 정말 고마워. 순영이 채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채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를 상에 올렸습니다. 순영은 밥을 푸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이네. 많이 드세요, 할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캠핑장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전기 소리에 가슴 졸이고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채은아, 네 할머니.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순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할머니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채은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갔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불안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순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채은도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켰고 사기꾼들을 잡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기뻤어요. 캠핑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달랐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잠들었고 별들은 밤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채은이 벌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잘 잤어.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텃밭 정리하기 딱 좋겠어요. 채은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순영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갔고 채은은 그 옆에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풀 뽑아도 돼요? 그래, 그건 잡초야.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땀이 조금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텃밭이 깨끗해졌어요. 순영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다 됐네. 수고했어, 채은아. 할머니가 더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영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다. 그 무전기 대신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채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핑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순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은이라는 친구가 생겼고 곧 마을 사람들도 찾아올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캠핑장은 햇살 아래 빛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다시 평온해졌어요. 캠핑장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오순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채은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냄새가 관리동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채은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불렀어요. 지금 갈게. 순영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래, 손님도 올 것 같아. 순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캠핑장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순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가 왔네? 제가 볼게요. 채은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캠핑장으로 들어온 건 마을 어르신 몇 분이었어요. 그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순영 씨 계세요? 한 할머니가 관리동 쪽으로 걸어오며 물었어요. 순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소문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할 뻔하셨다면서요? 다른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 이 친구가 도와줘서 무사했어요. 순영이 채은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왔어요. 채은은 얼른 의자를 꺼내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순영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무전기에서 들린 목소리, 배지 발견, 그리고 은행에서의 일까지요. 아이고, 정말 무서운 일 겪으셨네요. 한 할머니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채은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검찰이나 은행을 사칭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목소리까지 합성해요.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해요? 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채은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검찰이나 은행에서 전화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둘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하세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꼭 상의하세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전화 오면 바로 끊어야겠네. 네, 그리고 이상한 문자 링크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바로 빠져나가요. 채은의 설명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영 씨, 혼자 계시니까 더 걱정되네요. 우리가 자주 들러야겠어요. 고마워요. 요즘은 이 친구가 같이 있어서 든든해요. 순영이 채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어때요? 여기 캠핑장에서요.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이런 사기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채은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임 만들어요. 이름도 지어볼까요? 순영이 신나서 말했어요. 뭐가 좋을까요? 안심 모닥불 모임이 어때요? 채은이 제안했습니다. 오, 좋네요. 모닥불 피우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따뜻하겠어요. 어르신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안심 모닥불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캠핑장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최근에 받은 이상한 전화나 문자 이야기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채은이 노트북을 펴고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첫 모임 할까요? 좋아요. 어르신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각자 먹을 거 조금씩 가져오면 어떨까요? 한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그럼 더 재밌겠네요. 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참을 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이야기, 마을 소식, 그리고 요즘 조심해야 할 사기 수법들까지요. 채은은 중간중간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줬고 순영은 차를 계속 따라주며 모두를 돌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순영과 채은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캠핑장을 빠져나갔어요. 어르신들이 떠나고 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순영은 평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좋네. 예전엔 너무 조용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채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채은아, 너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회사는 괜찮고? 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휴가 좀 더 낼 수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같이 있을게요. 미안해. 4시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채은아,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사실 그 무전기 목소리 들을 때 정말 남편인 줄 알았어. 아니, 알고 싶었던 것 같아. 10년 동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거든. 채은은 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진짜 살아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연락했을까? 그냥 집으로 왔겠지. 나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가짜라는 걸. 할머니, 그래도 믿고 싶었어.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으니까. 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채은은 순영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마을 분들도 있잖아요. 순영은 채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채은은 말없이 순영을 안고 있었어요. 한참 후 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고마워, 채은아. 이렇게 울 수 있어서. 언제든지 우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평상에 앉았어요. 순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캠핑장을 물들였습니다. 순영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채은은 조용히 옆에 앉아 노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캠핑장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채은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 메뉴 만들어 드릴게요. 뭔데? 비밀이에요. 채은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순영은 식탁을 준비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화였습니다. 짜잔, 김치찌개랑 삼겹살이에요. 채은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 모임 이야기, 캠핑장 정비 계획, 앞으로의 일들. 모든 게 희망차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순영 씨, 경찰입니다. 며칠 전 신고하신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채은도 옆으로 다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범인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배지와 무전기 분석 결과도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지는 정말 남편분 것이 맞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에요. 범인들이 당시 현장에서 수거 작업을 하다가 훔쳤던 겁니다. 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무전기 목소리는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거였습니다. 예전 통화 기록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남편은? 죄송합니다. 남편분은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이번 일은 완전히 사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채은이 얼른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확인하니까. 순영이 울먹였습니다. 채은은 순영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진정하세요. 순영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채은이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편히 쉬세요. 순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채은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캠핑장은 별빛 아래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순영은 채은 덕분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은아, 자자. 내일도 할 일 많아. 순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푹 주무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갔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남편을 보내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순영이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캠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안심 모닥불 모임의 첫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의자들을 모닥불 주위에 둥글게 배치했습니다. 윤채은도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리차와 커피, 그리고 간단한 과자들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준비 거의 다 됐어요. 고마워, 채은아. 사람들 곧 올 거야. 오후 5시쯤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 이거 좀 만들어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같이 나눠 먹어요.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도착했어요. 누구는 과일을, 누구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금세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우와, 이렇게 많이 가져오실 줄 몰랐네요. 채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모닥불 주위에 둥글게 앉았어요. 채은이 불을 지피자 따뜻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첫 모임 시작할까요? 순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요즘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하자고 모인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이상한 문자 받았어요. 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채은이 받아서 확인했어요. 아, 이거 완전 사기 문자예요. 이 링크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정말요? 택배 배송 확인하라고 해서 누를 뻔했어요. 다행히 안 누르셨네요. 이거 누르면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채은의 설명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경찰청이라는 데서 전화 왔어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끊고 직접 경찰서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런 전화 없었대요. 완전 사기였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채은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순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전화 받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할머니는 그래도 옆에 채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순영이 채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밝은 빛을 냈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모닥불 주위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최근에 받은 이상한 전화나 문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은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채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을 게시판에 공지도 붙이고 경로당에도 가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순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먼저 당한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도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런데 순영 씨, 경찰 조사는 다 끝났어요? 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모두가 조용히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배지 있잖아요. 남편 배지. 그게 정말 남편 것이 맞았대요.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은이 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순영은 고개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당시 현장에서 구조 장비를 수거하는 척하다가 배지를 훔쳤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번에 저를 속이려고 일부러 산길에 떨어뜨린 거래요. 어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를 완전히 믿게 만들려고 배지까지 이용한 거예요. 무전기 목소리도 인공지능으로 남편 목소리를 합성한 거였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대요. 채은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순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 들을 때는 정말 남편인 줄 알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부 가짜였어요. 제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죠. 한 할머니가 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놀 수 있나 싶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남편을 보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채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닥불을 바라봤어요. 네,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와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모닥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캠핑장에 퍼졌습니다. 채은은 기타를 꺼내왔어요. 제가 노래 좀 칠게요. 오, 기타도 치세요? 조금이요. 채은이 줄을 튕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요였는데 어르신들이 아는 노래였어요.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모닥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캠핑장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찬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영과 채은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자 캠핑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고요함과는 달랐어요.
따뜻함이 남아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순영은 모닥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네, 할머니. 다들 정말 좋아하셨어요. 채은아,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모임도 못 만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셨잖아요. 두 사람은 관리동으로 들어갔어요. 채은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순영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채은아, 너 이번 주말에 서울 돌아간다며? 네.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해서요.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네. 순영의 목소리가 아쉬웠어요.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매일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채은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채은은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순영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내 마음이야. 짐을 다 싣고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순영은 채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조심히 가.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뭔가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알았어.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은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천천히 캠핑장을 빠져나갔어요. 순영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조용해졌지만 순영은 외롭지 않았어요. 순영은 관리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어요. 채은이 선물로 남기고 간 거였습니다. 순영은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리가 더 좋네. 순영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순영은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풀 좀 뽑아야겠다. 순영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일하면서 순영은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전기 소리에 가슴 졸이고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점심때쯤 되자 차 한 대가 캠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은 일어나 손을 털며 입구로 갔어요.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쪽 나무 밑이 그늘도 있고 좋아요. 가족은 짐을 내려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역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좋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캠핑장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순영은 관리동 앞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잘 보고 계시죠? 나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순영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영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관리동 안에서는 라디오가 계속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순영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음악이 캠핑장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이 소리가 더 좋네.
따뜻한 소리, 살아있는 소리. 순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가에는 더 이상 무전기가 없었어요. 대신 라디오와 채은이 두고 간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캠핑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텐트 안에서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관리동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어요. 순영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밝게 빛났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순영이 기대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자 평화가 찾아왔어요. 무섭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순영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캠핑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따뜻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순영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순영이네 캠핑장에는 이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무전기의 잡음 대신 라디오의 음악이,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과거 대신 현재가 있었습니다. 순영은 마당을 쓸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텐트에서 가족이 나와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잘 주무셨어요? 캠핑장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순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쉼터가 됐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순영이네 캠핑장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속임수도 가까워졌습니다. 낯선 전화나 문자가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에 꼭 확인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분이 있다면 가끔 안부 전화 한 통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순영과 채은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